고대 로마 시대 사고친 아들 때문에 쫓기듯 시골로 내려와 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외적이 침공해 로마에서 깽판을 치자 로마 귀족들이 다급해서 정권을 주며 그에게 매달립니다. 가만히 듣던 그는 재빨리 무장을 해서 한 칼에 침략자들을 싹쓸이하고는 쿨하게 모든 권력을 내던지며 다시 시골로 내려갔는데 이 만화 같은 인물 킹키나투스에게 한 청년이 깊게 빠져버리니 그 청년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어린 시절은 별로였습니다. 아버지는 11살에 죽고 어머니는 괴팍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더구나 집안 사정과 어머니의 고집에 학업은 고사하고 맨날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의 고집과 괴팍함에 질린 10대 청년 조지의 워너비는 바로 이복형인 로렌스 워싱턴이었습니다. 멋쟁이 군인의 성공한 지역사회 신사인 형을 보면서 조지는 형 같은 인간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려고 해군에 지원하지만 이마저 어머니의 태클에 넘어지고 결국에 고민 끝에 측량기사로 진로를 잡습니다. 조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자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청년기 워싱턴은 두 가지가 딸렸는데요. 하나는 부모의 애정이고 다른 하나는 학력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양반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삐딱선을 타지만 형에 대한 동경과 책이 주는 지혜로 이를 극복하면서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민주주의와 공화정에 대한 신념과 이상을 갖게 됩니다. 성인이 된 워싱턴은 죽은 형 로렌스의 뒤를 잇고자 다시 한번 군인이 되기로 맘먹지만 군에서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식민지 민병대 소속이라고 대령인 자신한테 영국군 대위가 와서 깝치지를 않나. 프렌치 인디안 전쟁에서 전공을 세워도 진급에서 계속 차별을 받지 않나 해서 그는 군 생활을 때려치우고 1759년 고향에 돌아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미망인 마사와 결혼해 버지니아주에 정착합니다. 측량기사 시절부터 꾸준히 땅을 사두기 시작했고 형인 로렌스가 물려준 재산과 본가의 재산이 조금 있던 상황에서 더 큰 재테크를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집착과 합리적인 경영으로 그는 버지니아의 성공한 대지주가 됩니다. 플렉스해진 워싱턴은 자기 맘대로 안 돌아가던 인생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인지 마음껏 사치를 즐깁니다. 고급 양주와 미술품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하고 지역 인사들과 화려한 파티를 즐깁니다. 버지니아주 의원으로 정치계에도 입문하지만 그저 성격 좋고 매너 있는 지역 인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지조례, 타운샌드 법 등 영국이 식민지인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계속 발표하지만 온건눈을 유지하고 그의 의정 활동은 오직 토지 문제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나 역시 영국은 어그로의 제왕입니다. 군에 복무한 워싱턴의 토지 보상을 영국 정규군에게만 준다며 통수치고 1774년 퀘벡법을 제정해 식민지인들의 서부 개척을 저지하며 각종 참을 수 없는 법을 제정하는 등 어그로를 시전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본 워싱턴은 점차 과격파로 돌변. 그는 2차 대륙회의 때 군복을 입고 출석해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대륙회의는 1775년 6월 워싱턴을 사령관 삼아 독립군을 편성, 영국과의 투쟁에 들어갑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령관에 임명되지만 초반부터 판판이 깨집니다. 뉴욕에서 깨지는 걸 시작으로 델라웨어강까지 밀리고 설상가상 대륙군은 복무기간 끝났다며 돌아갈 생각 만땅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1776년 12월 기습적으로 트렌턴을 습격해 작은 승리를 거두어 대륙군을 설득해 잠시 붙잡아 두더니 일주일 뒤 보복하러 온 영국군을 따돌려 다음해 1777년 1월 프린스턴을 기습해 승리를 거둡니다. 이로써 전쟁은 장기전에 접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베트콩에게 털린 미군 마냥 영국이 소모전에 말려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독립군도 개고생을 했습니다.
대륙회의는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워싱턴은 지역 유지들에게 돈과 식량을 끌어다니며 추위했답니다. 군사들의 기강과 수준도 문제였습니다. 거기다 워싱턴 개인도 정말 골치가 아픈 게 찰스 등 자기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정적들의 시비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윈의 멘탈은 역시 달랐습니다. 청출 챙기기 바쁜 워싱턴이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군령을 세워서 기강을 바로잡고 독일 교관 폰 슈토이벤을 기용해 훈련을 맡깁니다. 또한 군사행정의 전문가 헨리 녹스 등 적합한 인재를 기용해 독립군은 점점 정예화가 됩니다. 영국군은 점점 지치며 밀리기 시작하고 프랑스 등 열강이 참전하자 결국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무너지며 전쟁이 종결됩니다. 계란이 바위를 작살낸 순간이며 워싱턴에겐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전국적인 인기, 이 모든 걸 가진 워싱턴에게 많은 이들은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사실 20세기 초반까지 군주정이 대세였고 이쯤 되면 없던 야심도 생기기 마련이거늘 그는 쿨하게 거절하며 고향에 돌아가 인생을 즐깁니다. 새로운 국가는 왕국이 아닌 민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서였습니다. 이런 그를 신뢰한 국민들은 만장일치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시저가 아닌 킨키나투스의 길을 택한 워싱턴. 그는 자신의 비전과 이상을 위해 독재자의 길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합니다. 이를 위해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내각을 갖춥니다. 인성은 그닥이지만 재정 전문가인 해밀턴, 유약한 지식인이지만 외교의 전문가 제퍼슨, 군사행정 전문가인 헨리 녹스에게 각각 역할과 지위를 부여해 신생국가의 기반을 다집니다. 이 개성 넘치는 인재들은 때로 워싱턴에게 개기고 때론 워싱턴을 비판하며 성질을 긋지만 이들을 끝까지 포용해 신생국가 미국의 기반을 다집니다. 덕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완벽한 내각을 편성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성공합니다. 임기 말 또다시 유혹의 손길이 뻗치지만 그는 이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을 마칩니다. 워싱턴은 자칫 열등감에 빠진 범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극복하며 결국 여러 인간들을 포용해 대업을 이룹니다. 또한 대부분 영웅들이 빠지기 쉬운 독선과 아집도 자신의 이상과 비전을 위해 끝끝내 떨쳐내며 진정한 국부로 거듭납니다. 수많은 신생국가에 조지 워싱턴들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원조를 능가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추앙한 건 국부라는 타이틀뿐 워싱턴이란 한 거인의 진면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쟁 영웅이며 진정한 리더였던 워싱턴의 일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